네, 이번에는 추자도 인근 낚싯배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한국해양대 공기령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돌고래호가 통신이 두절된 지 약 11시간 만에 전복된 채 발견이 됐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번 사고의 원인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어제 저녁에 그 바람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 초속으로 11m/s 정도 됐고, 그 다음에 그 파도가 한 2, 3m로 너울성 파도가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 되면 풍랑주의보가 아니기 때문에 선박은 출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돌고래호가 항해 중에 아마 프로펠러에 폐어구 같은 그 양식용 밧줄 이런 것들이 아마 프로펠러에 걸린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날씨가 좋을 때는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기관을 정지하고 그 밧줄을 빼내고 다시 항해를 하면 되는데, 이처럼 그 파도가 높고 바람이 셀 때는 이 기관이 정지되기 때문에 선박이 급격하게 보건성을 상실해가지고 전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돌고래를 선장하고 돌고래 선장이 통화를 하다가 잠깐만요 하고 나간 거는 선박의 운항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이 정지된 상태로 보고 점검하러 나가는 사이에 돌풍이 불어가지고 아마 전복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면요. 출항한 지 한 40여 분 만에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예, 보통 이런 낚시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핸드폰으로 주로 통화를 하기 때문에 다른 뭐 VHF나 이런 통신 수단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추자도를 출항한 지 한 50분 정도 지났는데도 그 추자도 북방 그 500m를 벗어나지 않은 것은 아마 그 추자도에서 출항할 때 그 낚시하시는 분 실은 분도 있고, 또 나오면서 다른 낚시 포인트에서 이렇게 낚시하고 있는 분들도 중간에 승선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은 그 핸드폰이 터지기 때문에 이 우리 휴대폰으로 전화를 이렇게 주로 하게 되는데, 아마 그 배가 전복되면서 선작도 같이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휴대폰 통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돌고래호의 이상 신호가 감지된 때부터 해경에 신고되기까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요. 사고와 신고 과정에서의 문제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사고가 난 추자도는 우리 그 제주도하고 목포나 진도 VTS 딱 중간에 있습니다. 저희 그 진도 VTS에서 약 40km 이상 떨어져 있고 제주도에서 5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VTS에서는 그쪽에 이제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레이더 화면만을 봐가지고는 이 배가 갑자기 실종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돌고래 1호 선장이 돌고래 선장하고 통신을 하다가 갑자기 통신이 두절되고 날씨가 나빴으면 이제 빨리 해경에 신고하는 게 제일 빨랐는데, 아마 그 돌고래 1호 선장도 바람이나 파도가 일고 있지만 배가 정상적인 상태라면 전복된 걸로는 판단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펠러에 그 폐 로프 같은 게 이렇게 끼이면 선박이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급격하게 이 보건성을 잃어가지고 전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돌고래 1호 선장도 이제 계속해서 통신을 해보기도 하고 또 주변을 돌면서 본인이 또 이 구조도 하겠다고 수색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보낸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해경에 신고돼서 해경이 구조 수색이 아주 신속하게 이번에는 임했던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어제 저녁에 그 중앙 특수구조대를 급파하고 또 아침에는 헬기를 급파해서 광역 해역에서 수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지금 그 구명 그 보트 같은 그런 해경정들이 또 이 추자도에는 또 우리 해군 기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해군 함정도 출항하고 해서 수색은 아주 정상적이고 신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동풍이 어제 강하게 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전복된 선박도 추자도 북단 500m에서 지금 발견된 거는 남단 1km 밑쪽에 나 있기 때문에 약 한 2km 정도 남쪽으로 떠내려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집니다. 그래서 아마 수색과 구조를 추자도 남단 쪽에 집중해서 하게 된다면 생존해 있는 분들이 그 추자도 주변에 무인도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생존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조와 수색에 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밤샘 수색 작업을 벌였고요. 지금도 진행이 되면서 생존자와 사망자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사망자 중에 일부를 보면요, 이렇게 사고 지점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걸까요? 예, 이제 배가 전복되고 난 뒤에 낚시하시는 분들은 해양 안전에 어느 정도 감각이 있기 때문에 전복된 배를 잡고 있으면 아무래도 견디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존하시는 분들은 배가 전복되면서 바로 전복된 선박을 잡고 있어서 부유체를 잡고 있어서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고, 이제 미처 바람과 파도 때문에 떠밀리 내려가면서 전복된 선박을 잡지 못한 그런 분들은 아마 구명복을 입고 있었으면 아마 계속해서 생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쪽에 해수 온도가 약 20도 정도 됩니다. 20도는 우리가 목욕탕 갔을 때 냉탕에 들어가는 수준인데 꽤 찹죠. 그런데 저체온증이 있더라도 무인도 쪽에 아마 생존 가능성도 있고요. 또 구명정만 입고 있다면 12시간 이상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생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신들이 침몰 지점하고 다른 곳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해류에 떠밀려 갔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수색 반경 어느 정도로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거기는 이제 조류보다는 지금 바람 방향과 파도가 중요합니다. 파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어제 저녁에 북동풍이 초속 10m 정도 불었기 때문에 아마 북쪽에서 남쪽으로 떠내려갔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선박도 그렇지만 선박이 추자도 북단에 있다가 남단으로 가면서 그 주변에 40여 개의 무인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표류될 가능성도 있고 또 추자도 남단 쪽으로 10km 이상 떠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해경이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강범위하게 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체온증 관계도 있고 있기 때문에 빨리 실종자들을 발견해가지고 조치를 취한다면 생존 가능성도 높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해양대회 공기령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